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감동받은 도서가 있는데, 정말 저만이 알고 싶은 그런 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상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 갖는 그런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건데요.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다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중에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기법들을 적용한 아이디어 발산, 아이디어 수렴, 아이디어 선택 이 과정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책에서 이런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디자인 띵킹.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어떤 키워드와 또 디자인 띵킹 안에 존재하는 문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내용에서 되게 막 공감을 하고 '아 이 책이다. 이 책은 정말 소장각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짚어 드리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관점의 창의성과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의 창의성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 창의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일반적 관점의 창의성과 디자인 관점의 창의성. 사실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저만의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나라는 걸 여기에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일반적 관점의 창의성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책에서 표현하고 있고 제가 진짜 지금 관심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띵킹 관점의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양한 사고 방식으로 상호작용시켜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우리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과정 중에 꼭 사고 기법을 적용한 어떤 나만의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꼭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사고 기법을 활용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캔퍼 기법도 그렇고 육색 사고 모자 기법도 그렇고 뭐 PMI 평가 행렬법, 쌍비교 분석법, 속성 열거법, 형태 분석법 이런 사고 기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렴하고 어떤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제가 좀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교육학에서 배웠을 때는 창의적인 사요소 이렇게 해서 유융독종 이렇게 외우거든요. 유융독정 그리고 플러스로 상상력까지 이렇게 해서 창의성의 5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네 가지에다가 이제 상상력까지 해서 이제 5요소라고 하는데 이 창의의 어떤 4요소, 5요소 이것은 바로 인지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적인 어떤 차원의 창의성 요소가 있는데 바로 호기심, 탐구심, 자신감, 과지집착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창의적인 어떤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성, 문제 해결력, 유용성, 실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좀 창의적인 아이 같나요? 근데 이 창의적인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결국 그 심리 검사에서 이용되는 그 이어 그리기 있거든요. 그 이어 그리기를 통한 어떤 그런 학습 결과를 통한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창의성을 검사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의적인 차원이거든요. 호기심이 있고 탐구심이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한번 몰입하면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하는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의적인 차원에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구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지적인 차원이거든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어 그리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지적인 차원, 정의적인 차원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 사회적인 차원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 뭐냐면 유용성과 실용성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남들이 들었을 때 되게 허무맹랑하다든지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이상하고 저 친구는 그냥 좀 약간 괴짜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겠네. 그 생각이 되게 실용적이다. 유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들으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차원까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렸을 때 정의적인 차원에 의해서 경험을 가져서 이제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면서 인지적인 차원으로 폭발적으로 뿜어내고, 그리고 결국 이 폭발적으로 뿜어낸 것을 잘 통합시켜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유용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버리면 그게 바로 창의적인 어떤 내용이 이제 잘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옆집 언니 코칭살로 10편에 10편에 보시면은 거기에 미니 C, 리틀 C, 프로 C, 빅 C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니 C 같은 경우에는 정의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길러주고 탐구심을 갖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과제 집착력을 갖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리틀 C로 가면 이제 인지적인 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이 생각에다가 수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 사회적인 어떤 현상, 과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입힘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나 등식이나 모습 같은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C로 가면 이 문제들을 사회의 어떤 연관적인 어떤 내용으로 연관시키면 어떠한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프로C가 되는 거고, 결국 이 프로C가 굉장히 많이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들 여러 개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빅C라는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상위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 뭔가 확실한 어떤 확실한 어떤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한 페이지 분량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몇 가지의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뒤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항상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까라는 내용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디어도 없어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에 필요한 지식을 모으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발견이 약간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예들도 있어요. 그런 예들은 아직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집에서 혹은 이런 관련된 디자인 싱킹에 관련된 어떤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실습 과제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그런 책이에요.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 반 봤는데 다 봤어요. 과제만 좀 자세하게 못 봤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기억법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하는 방법,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그 기억법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조만간에 좀 제가 풀어놔 볼게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통한 뭐 어떤 아이디어, 어떤 해결책, 아이디어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거.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책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여러 번 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하고 좀 약간 융화를 시켜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1부는 디자인 띵킹과 창의력.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봤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문서로 보니까 좀 간단하게 보니까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몇 가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아는 내용이 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또 쭉 이렇게 연관지어서 순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런 순서 목차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책인 것 같아서 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온라인 학습 가이드까지 안녕.